왜 그랬을까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전 대표가 됐어요. 김기현 전 대표가 전격 사퇴를 했고요.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 총선 압승 이룹시다. 김기현 대표의 속내를 표현할 사자성어 칠판에 적어볼게요. 다들 신중하게 적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하나만 적으라는 줄 모르고 두 개를 적었어요. 예. 김기현 대표는 용산이 만든 대표죠. 사실은 자력으로 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우리가 전당대회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론조사하면 한 5등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을 다 용산에서 눌러줘가지고 당대표에 임명되듯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직적 당정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체화된 당정관계를 지향했고 거기에 순응했고 그걸 추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묶은 꼴이 돼서 자승자박이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김 대표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커요. 어떻게 보면 용산 발악이하고 대통령 말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죄만으로 결국에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저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지력이라. 네. 용산의 힘입니다. 용산의 힘. 예, 원래 그 국민의 힘을 한문으로 하면 국민 지력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당이 운영되면 이럴 고민이 없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두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게 정말 윤리위의 결정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거다. 용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거다.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좀 해석이 틀린데요. 지금 전형적인 아생연후입니다. 나부터 일단 살고 보자. 여기서 사는 거는 뭐냐? 내년 총선에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추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뭐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라도 살고 봐야겠다. 그게 그런 행동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아니면 동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저는 고립무원이라고 이게 사자성어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주변 의원들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은 상당히 외롭다. 정치 일선에서 좀 멀어져야 하는 게 그게 순리인 것이고 또 그 순리를 따르다 보면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정치지 이걸 가지고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어느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던 거예요. 그냥. 10일에 일단 윤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가 비공개로 만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울산은 불출마하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의중과 거꾸로 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얘기 안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한테 출마를 해라 말아라 말을 왜 했겠어요? 내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그 전주로 돌아가 보면 12월 6일에 국밥 먹는 자리에도 대통령이 직접 장제원 의원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그만둔 시점이 전부 다 대통령과 직접 만난 다음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말하고 네덜란드 간데 그만두지 않는다고 해서 격노하는 상황까지가 이미 다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죠. 벌써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특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년의 징역을 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여당의 정치에 마치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 끼어드는지 행정부의 수반하고 정당의 대표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만일 뭐 대통령 입장이 있었다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가 끝까지 뭐 그걸 수용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 당대표 보고 아닌 말로 누가 끌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 결정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윤심에 의해서 작동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경로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김기현 대표가 정치적 거취를 어떻게 정하든 대통령이 경로까지 할 일인가요? 정당의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한 게 그 어느 했습니다. 누가 봤다는 사실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대변인실에서 아니, 경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명을 했겠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강서구청장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자꾸 특히 대통령실 내지는 용산의 책임을 언급하시는데 험한 상황이 몰리면 왜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눈 까라. 근데 그렇다고 진짜 눈을 깔면 바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눈 깔라고 한 겁니까 그럼? 아니요,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요 타임라인을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 바로 결단했어야 될 일을 2달 이상을 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수록 그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의 결단이 빛이 발하는 본인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당이 요구하고 당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결정들을 미리미리 내렸다면 지금 저렇게 결단을 내리고도 좋은 얘기를 누구한테서도 못 듣는, 지금 용산이 좋은 얘기를 합니까? 당에서 좋은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어쩌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나왔어요. 그게 11일에 예고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12일에 공개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김 전 대표가 자맹에 들어갑니다. 자맹은 최악이죠. 그 상황에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정을 다 연기하면서 SNS로 그만둔다. 보통은 당대표쯤 되는 분이 진퇴를 정할 때는 국민들과 언론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퇴를 표하는데 뭐랄까요? 너무 좀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소심한 저항 같아 보이기도 하고. 떠날 때는 정말 말 없어요. 제가 부득이해 소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짧게 대국민 입장 이렇게 던지고 그냥 호련히 사라지는 게 정치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압박을 받아서 보내버린 판단을 하는 그런 장고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왜 이런 기사가 양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기현 대표로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용산 본진을 야간에 기습하려고 하다가 들키면서 백기를 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냐 하면 그 정도로 간이 크다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상민 의원에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날 아침 10시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좀 볼 수 있느냐.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이제 12시에 만나는데 거기 가서 스스럼 없이 11시에 이준석 대표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감출 만한 일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상민 의원의 당시 판단으로는 4시간 있다가 사표를 낼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1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용산에서 무슨 전가를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 급하게 소통관을 잡을 시간도 없이 페이스북에 백기 선언을 했다? 야습하다 들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사실 공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라고 백기를 드는 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야습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별거 없네요. 아니 저럴 정도로 이제 김성애 소장의 저는 전략적인 지금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빌미를 제공했어요. 이런 해석을 낳게. 그럼요. 왜 그랬을까? 포인트가 2가지예요. SNS 사태 왜 그랬을까? 그때 이준석 전 대표 왜 만났을까? 이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태까지의 행복은 연속적인 정치적 악수만 계속 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27일 날 탈당을 예고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온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만나다가 본인이 당대표 사퇴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다?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하고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없어갖고 어떻게 당대표를 지금까지 했나. 이게 가장 안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민의힘 내부를 지금 흔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탈당을 하고 네. 신당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불안감, 여러 유형의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최대한 증폭시켜서 이걸 세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미천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을 최대한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이런 메시지나 언급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신당이 이거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결론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결속되느냐 결속되지 않느냐 그 문제도 상관되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예민한 시기에 당대표 지위를 갖다가 던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죠. 우리 당정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비대위원장을 계속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대위로 돌아가는데 굳이 뭐 당대표 뽑고 돈 쓰고 이러지 말고 계속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팔이 너무 짧아갖고 저렇게 닿질 않아가지고.